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유언장의 효력이 있냐 없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의뢰인분은 종갓집의 종손이었어요. 아버님이 하시던 역할을 이 의뢰인이 장남으로서 이제 이어받아서 종가를 이제 지키고 있는데, 아버님의 형제 자매가 총 이제 세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장남이고, 둘째가 이제 고모가 계셨어요. 그리고 셋째가 작은 아버지가 계셨어요. 이제 아버님의 형제 자매가 되겠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둘째인 이제 고모가 외지에 나가 계시다가 이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고모는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업을 좀 크게 하셔서 돈도 꽤 많이 버셨고, 이제 종가로 들어오시게 되니까 종가를 지키고 있는 이 의뢰인분이 고모를 모시면서 같이 생활하게 됐어요. 부모님 돌아가셨고, 이제 고모를 거의 친부모님처럼 모셨는데, 고모가 이제 연세가 좀 드시다 보니까 활동이 좀 어려우셨는데 이제 넘어지셨어요. 이제 엉덩이뼈에 금이 간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의사가 고모가 다른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인지검사를 좀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해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치매 상태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다른 가족들은 인지를 잘 못했어요. 평소에 고모가 깜빡깜빡 한다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치매 상태에 이미 들어가셨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먼 옛날 일은 잘 기억을 하시는데 가까운 일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꾸 까먹으시고, 그냥 연세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치매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와서 고모 요양을 하면서 그 얘기를 이 의뢰인분이 작은 아버지한테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작은 아버지가 집으로 왔어요. 평소에 잘 오지 않던 분이신데 갑자기 와서 대뜸 하는 얘기가 고모 재산 손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는 그냥 간 거예요. 의뢰인은 황당했죠. 아니, 내가 무슨 고모 재산 손을 댄다고 고모 재산 손대지 말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가나? 고모 아픈데 병간호는 어떻게 하고 있냐, 차도가 있냐, 이런 거는 묻지도 않고 고모 재산 얘기만 덜컥 하고 가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집으로 소장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작은 아버지가 고모에 대해서 한정 후견 하겠다면서 그걸 법원에다가 신청을 한 거죠. 고모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노발대발한 거죠. 아니, 지가 뭔데 내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 재산은 이 종가를 지키고 있는 이 의뢰인하고 그걸 물려받을 조카의 또 아이들이 되겠죠. 그 아이들한테 다 주겠다. 나는 줄 사람 생각도 아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당장 유언장 쓰자, 노트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내 재산 조카한테 다 준다, 뭐 이런 얘기 막 쓴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정승인 사건 하고 있으니까 와서 정신감정 받으세요, 통지가 오는 거죠.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더니 치매 상태로 나왔어요. 심하지는 않지만 고모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제 야, 안 되겠다, 정식으로 유언장을 쓰자. 그래서 쓰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는 법원이 이 고모를 위해서 임시 후견인을 지정을 해버린 상태였던 거죠. 후견인 사건 신청을 했던 작은 아버지가 그걸 요청을 했어요. 조카가 옆에 붙어서 고모 재산을 탐내고 있으니 재산 건드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후견인 선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한 상태였어요. 고모는 유언장 쓰자 이렇게 하면서 변호사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썼어요. 내 재산 전부 다 조카한테 다 준다, 이렇게 썼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언장을 이제 조카가 공개를 했죠. 전부 저한테 이걸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작은 아버지는 절대 인정 못한다, 이렇게 나왔던 거죠. 원래 후견 제도라는 게,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것이 피후견인, 그러니까 후견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만든 제도거든요. 피후견인이 어떤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의사 판단이나 사회생활 이런 걸 혼자서 못할 경우에 그걸 돕기 위해서 후견인을 붙여주는 제도, 이게 성년 후견 제도인 거예요. 내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내가 살 집은 또 어디로 정하고 이런 것들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후견 그 자체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치매라든가 노년 질병이 있을 경우에 이제 후견 제도가 주로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 문제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상속 재산이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빼돌린다거나 없어질까봐 그걸 염려해서 후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사건도 작은 아버지가 고모에 대해서 후견 신청을 한 이유는 재산 때문이었어요. 조카가 고모 재산 함부로 건드릴까봐. 왜냐하면 이제 후견이 개시가 되면 후견인을 통해서 재산 관리를 하고 신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모가 허락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뭐 돈을 뺀다거나 명의를 바꾼다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후견을 딱 시작을 해 놓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재산이 거의 보존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걸 노리고 이제 작은 아버지가 후견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이 죽 찢어가지고 썼는데 이게 유언장으로 효력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언 방식을 5가지로 딱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필 유언이에요. 물론 이제 뭐 유언 공증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녹음에 의한 유언도 가능하고 구수 유언 이런 것도 가능한데 자필 유언으로서의 요건만 갖추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전부 자필로 쓰고 내용도 정확하고 주소도 기재되어 있고 날짜와 이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자필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이제 여기서도 쟁점이 됐어요. 이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던 조카가 고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법원에다가 이제 이거를 검인 신청을 했습니다. 공개를 하고 인증을 받는 절차를 이제 검인 절차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작은 아버지는 나와서 인정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되면 검인을 받았지만 이 유언장만 가지고 이 조카가 고모의 뭐 예금을 인출한다거나 고모의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명의를 이전한다거나 하는 건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작은아버지가 유언장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 조카는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 이런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 소송에서 작은아버지가 이 유언장이 무효다. 왜냐하면 지금 후견 개시돼서 임시 후견인이 지정이 돼 있는데 후견인 동의 없이 왜 혼자서 이렇게 했느냐. 그건 무효다. 후견인 동의를 받아서 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쟁점이 됐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임시 후견인이 있는 건 맞지만 임시 후견인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후견인의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고 유언 같은 경우는 아주 개인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유언 같은 경우는 비록 임시 후견인이 있더라도 본인이 의사 능력만 정확하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썼다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다 이런 증거가 없는 이상은 일단 유효하다 이렇게 지금 법원이 본 거예요. 이제 성년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유언장을 쓸 때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상 없이 작성한 게 맞다. 이 사람은 요거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썼다. 그런 진단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첨부하지 않았어요. 이번 사건에서는. 그거를 작은아버지가 또 문제 삼은 거죠. 의사 진단서도 첨부되지 않았지 않느냐. 의사 무능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법원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는 유언은 성년 후견이 완전히 개시가 된 상태에서 쓸 때만 그렇다. 지금 고모는 아직 결정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진단서는 없어도 된다. 다만 의사 능력만 있다면 유언장을 쓸 수 있다. 라고 한 거죠. 근데 고모는 치매였잖아요.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볼 그럴 여지도 있거든요. 다행히도 유언장 쓸 때 그 장면을 또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해서 고모가 자기 의사로 다 이해하면서 썼다는 거를 증거를 좀 남겼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분은 이런 상태고 의사 능력은 있다. 이렇게 좀 기재를 한 그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법원에서도 의사 능력이 인정이 됐고 결국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유언장까지 쓰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도 검인 신청해서 검인 받았어요. 그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 예금을 내가 가져오지는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언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언 검인을 받은 유언장만으로 바로 유언 집행이 가능하지는 않고 별도의 하나의 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언장 효력 확인 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뭐 소송 이런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만 재산을 넘겨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좀 특이하게도 상속 사건과 후견 사건이 같이 엮여 있던 사례가 되겠는데요. 후견 제도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비슷한 사례들이 조금씩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견과 상속 문제가 좀 엮여 있고 유언장 작성이 또 문제가 되고 비슷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비교적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